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실전매매정수 시즌2 정보경입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에 힘입어서 소폭 오르는 반면 코스닥은 1% 가까이 내리고 있습니다. 또 화이자 이슈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백신 관련주들 급등하는 모습이고요. 코로나 백신에 이어서 치료제 개발에 대한 기대감 높아지면서 컨택트 관련주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관련해서 여러분 보유하고 계신 종목 대응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시죠? 실전매매정수 여러분과 종목 상담 실시간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전화번호 02-3153-1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방송 중에 이정수 위원님과 실시간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많이들 사용하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짝 열려 있죠? 서울경제TV 이정수 검색하시거나 화면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로도 저희와 언제 어디서든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라이브 채널 들어오셔서 실시간 댓글 소통도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가와 패널이 사칭한 불법 유사행위가 의심되시는 경우에는 하단에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이정수 위원님 만나보기 전에 앞서서 퀴즈 먼저 전달해 드릴게요. 오늘은 어떤 퀴즈로 만나보면 좋을까요? 네, 코로나19 여파 속에 잇따른 의약품 품절로 인해서 급등하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정수 위원님께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소개해 주셨던 종목이겠죠? 정답 아시는 분들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어떤 종목인지 공개해 드리면서 대응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정수 위원님 만나볼 차례인데요. 오늘 제약주 내에서도 차별화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독 눈에 띄는 종목 KPX 생명과학이 있는데 화이자 관련주인가요? 그렇죠. KPX 생명과학이 이제 그쪽에 이제 관련된 독점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항생제 뭔가 그게 있어요. 뭐 내용은 좀 어려운데 어쨌든 그쪽 관련주로 해서 다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지금 시장을 좀 얘기하는 데 있어서 웃긴 게 일단은 KPX 생명과 여전히 좀 상한가를 가 있네요. 자, 먼저 시장 지수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 지수가요. 일단은 폭등장인데 지수는 뭐 굉장히 강해요. 또 신고점으로 2,473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러다가 뭐 2,500까지 그냥 가겠어요. 이러다가 지수는 신고점인데 지수는 폭등인데 체감은 폭락입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개인들이 건들지 않는 종목들만 움직여요. 은행주, 증권주, 철강주, 그리고 일부 자동차. 요것들만 움직이는데 대형주만 갑니다. 거기다 삼성전자도 지금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고 지수 대형주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대부분 테마주들의 흐름들을 그동안에서 많이 하고 있었죠. 왜냐면은 그동안 테마주의 흐름들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뭐 올해도 마찬가지 제약주 굉장히 좋았죠. 2차 전지 굉장히 좋았을 거고 전기차, 수소차 뭐 아니면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지금 이런 테마주의 흐름들이 올해 2월 달에서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에서는 이제 대형주들만 철저하게 움직여주는데 일단 결론적으로는 지수는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대형주가 가게 되면 코스닥은 따라가게 되는데 이게 이제 언제 따라가느냐가 문제인데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체감은 뭐 지금 코스닥 지수 보면 폭락은 아니에요. 폭락은 아닌데 체감상으로 봤을 때에서 왜냐면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는 비중보다는 아무래도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은 태양광이라든지 지금 보면은 바이든 관련주도 안 움직입니다. 바이든 관련주도 안 움직이고요. 그리고 뭐 컨택트 관련주도 화장품이 있을 거고 카지노 그다음에 뭐 면세점, 호텔 관련주가 있는데 그럼 걔네들이 폭등이 나오느냐? 걔네들도 폭등이 나오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은 화장품에 뭐가 있을까요? 이치한불이 있죠. 자, 오늘 컨택트 관련주 화장품입니다. 가요? 오늘 3% 빠져요. 그리고 화장품에 한국 화장품이 있죠. 한국 화장품.
갑니까? 오늘 얘도 3.5% 빠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컨택트도 안 가, 언택트도 안 가, 바이든 관련주도 안 가. 뭐가 간다? 개인 투자자들이 건드리지 않는 종목들로 철저하게 움직이는데 지금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100명이 있다면 한두 명이 사고 있는 종목이 뭐냐? 그러니까 거의 안 사고 있는 종목이 뭐냐? 철강주입니다. 철강주하고 그다음에 증권주 그리고 지금 기아차하고 그다음에 현대차도 지금 강하게 움직이는데 이미 벌써 기아차, 현대차 지난번에 그 세타엔진 그 불량 때문에 그걸로 이제 그 충당금 3.4조인가요? 4.3조인가? 그거를 낸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무서워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이 또 다 던진 사람들도 꽤 많을 거고 이미 보게 되면 기아차도 요때 기점으로 해가지고 기관들이 물량들 다 담아가고요. 개인들이 여기서 물량들을 많이 던졌어요. 이때가 아마 10월 25일서부터 해서 30일 전후일 텐데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도 이때에서 많이 물량들이 이거는 그래도 개인 투자자 좀 갖고는 있네요. 어쨌든 그래서 안 가나? 그래서 좀 많이 안 가죠. 그래서 기아차는 많이 가는데 현대차가 안 가는 이유가 지금 개인들이 안 가지고 있는 종목들만 철저하게 그것도 대형주만 철저하게 움직이는데 포스코도 마찬가지고 현대제철도 마찬가지고 현대제철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건설주 어제도 건설주 뭐 현대건설부터 해가지고 건설주도 어제 강했고 철강주, 은행주, 뭐 신한지주부터 해가지고 지금 은행주의 흐름들 강하죠. 그래서 부산은행, 대구은행 뭐 하여튼 은행주들 강하고 어제 얘기를 했듯이 이건 비정상입니다. 비정상인데 이런 경우가 과거에 없었느냐? 있었습니다. 10년 동안에 이런 경우가 그래도 2번 정도는 꼭 찾아와요. 10년 동안에 제 기억에는 2번인데 더 있을 수도 있는데 기억이 잘 안 나고 10년 동안에 이런 경우가 2번 있었는데 그 경우마다 어떻게 됐느냐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지만 코스닥도 반드시 따라갑니다. 반드시 따라가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뭐냐 지금 코스닥 종목도 막 빠진다고 함부로 추가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테마주는 살아있지만 일부러 지금 시장에서 메이저들이 개인 투자자들을 지금 괴롭히는 거예요. 일부러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닥 테마주들을 좋아하는 걸 아니까 일부러 걔네들을 눌러버리고 안 가고 대형주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오늘 보면 삼성전자를 비롯해 삼성전기 강하죠. 삼성전자, 삼성전기 이쪽 애들 안 빠지고 강하고 있고 LG화학도 강하고 최근에 LG화학도 계속 강했고 LG화학 뭐 은행주도 계속 아까 전에 강한 거 계속 말씀을 드렸고 증권주 뭐 삼성증권 이것도 다 표육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종목들인데 그러니까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잘 건드리지 않는 그런 대형주 위주로 해서 지금 강세가 지금 펼쳐지고 있고 지금 KB금융 보세요 지금 일부러 그래요. 지금 시장을 일부러 개인 투자자들을 골리는 느낌이 좀 들어서 요거는 참 그죠. 체감이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지금 체감은 그런 체감일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 투자 그러니까 지수는 폭등장인데 폭등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종목만 보면 KB금융 이런 거 보면 지수는 폭등장의 흐름처럼 보이는 것처럼 대형주만 보면 지수는 폭등 흐름인데 지수는 그냥 조금 올라가는 거고 체감은 폭락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체감이 굉장히 안 좋으실 텐데 어쨌든 어떤 종목들을 지금 보유를 해도 되는지 아니면 위험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질문을 좀 주시면 되고 그리고 오늘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이렇게 어지러울 때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공개 방송을 열었는데요. 코스닥의 흐름들이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이게 영영 코스닥이 이렇게 무너지고 코스피만 2,700가고 2,800가고 3,000가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코스피가 계속 올라가는데 코스닥이 계속 빠진다.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고요.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일부러 차별화를 만들어 놓는 건데 이 차별화는 나중에 코스닥에서 큰 수익을 줄 거예요. 나중에 쫓아가야 되니까. 그럼 이 하락이 어느 정도까지 나올 거며 어느 정도의 기간과 어느 정도의 하락 정도가 나오고 나서 바닥을 칠 것인지 그게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 그때까지는 버텨야 됩니다. 손절이 아니에요. 지금은 비정상이기 때문에 비정상으로 빠졌던 부분들은 다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에선 손절이 아니되 사주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물타기하고 코스닥을 사주니까 쟤네들이 더 신나가지고 더 던지는 겁니다. 더 던지고 계속 삼성전자만 사잖아요. 쟤네들은. 삼성전자, 조선주, 기아차, 그다음에 뭐 현대차, 현대유아, 현대모비스, 그다음에 현대미포조선, 뭐 롯데케미칼 대형주만 산단 말이에요. 지금 걔네들만 올라가고. 그러니까 아예 차라리 지금에서 여러분들 주식을 사서 수익을 낸다 한다라 그러면 뭐 지금으로부터 뭐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 뒤에서는 코스닥 유리할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제가 볼 때는 대형주가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메이저들이 일부러 지금 장난을 치기 때문에 철저하게 코스닥 종목들을 안 가게 밀어버리고 있고
대형주만 올린다라 그러면 지금 당장은 대형주로 들어가서 매매를 해야 물론 큰 수익은 나진 않아요. 그래도 2%든 3%든 수익을 내려면 지금은 대형주로 붙어주는 게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별화될 오늘 시장에 관한 이야기 짚어주셨고요. 오늘의 급등 정보 빨간맛 퀴즈였죠. 의약품 품절 이슈로 급등하는 종목. 정답 아시는 분들은 유튜브 댓글창에 정답 많이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오늘 방송 끝난 후 11시부터 무료 공개 방송 진행되니까요.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 더 나누고 싶으신 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제 표적 종목 확인하러 가보시죠. 네, 지난주 표적 종목부터 확인을 해보면요. 영진약품과 모나리자가 수익률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주 표적 종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표적 종목은 50이 1.7%의 소폭 수익 내고 있고요. 현재까지 개별 종목의 총 누적 수익률은 1024.7%입니다. 그럼 오늘의 표적 종목도 확인해 볼까요?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는 오랜만에 코스피 시총 1위에 삼성전자 올라와 있네요. 이정수 위원님께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게요.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를 가지고 나온 이유는 이 시장 자체가 비정상적이고 완전 난장판이기 때문에 그래도 시장의 지수가 간다라 그러면 삼성전자가 가야 되겠죠. 그리고 시장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려고 한다라 그러면 삼성전자가 갈 겁니다. 지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시장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데 삼성전자가 왜 가느냐. 삼성전자가 가는데 지수가 폭등이 나오질 않으면 그럼 뭔가는 빠진다라는 얘기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을 난장판으로 만드는 데서 삼성전자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장이 안 빠져요. 빠지진 않는데 체감은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흐름들 속에서 장난질을 하고 있는 지금 메이저들의 흐름을 봤을 때에서는 삼성전자와 같은 대형주를 공략하는 게 오히려 지금에서는 손실이 안 나고 수익이 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얘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한테 지난주, 지지난주 이제 제약주를 계속 얘기를 했는데 지금 같은 흐름 속에서는 제약주가 좀 불리합니다. 테마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태양광하고 풍력도 마찬가지고 2차 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중소형주라는 애들은 싹 다 불리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체감이 좋다 혹은 지금 수익이 난다, 안 깨진다 라는 사람들은 철강주를 갖고 있거나 뭐 현대제철을 갖고 있거나 삼성증권을 갖고 있거나 롯데케미칼을 갖고 있거나 삼성전자를 갖고 있거나 뭐 부산은행이 됐든 KB은행을 갖고 있든 이런 쪽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과연 지금 투자자들 중에서 이런 은행주, 증권주 뭐 예를 들어 뭐 보험주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화학주, 조선주 갖고 있는 투자자들이 몇이나 되겠냐는 얘기죠. 거의 10명 중에 9명은 없을 거란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10명 중에 1명 정도 가지고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지금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난주에 뭐 운이 좋게도 이미 영진약품은 7.5% 수익이 났고 모나리자도 4.7% 수익이 났지만 지금 팔지 않고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다 손실일 겁니다. 얘네들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모든 종목들이 다 그래요, 지금. 지금 코스닥 종목들이 어제도 1000개 이상 빠졌는데 어제도 종가까지는 기억이 안 나요. 어제 1000개 가까이가 빠졌죠, 코스닥이. 오늘도 코스닥 종목은 870개가 빠집니다. 그러니 시장 자체가 지금 난장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빨리 이게 시장이 어느 정도 하방을 잡고 다시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일부러 지금 메이저들이 장난을 치고 있어가지고 언제까지 이게 밀리고 빠질지는 좀 두고 봐야 돼요. 어쨌든 이게 아마 체감이 계속 갈릴 겁니다. 그러니까 대형주들 위주로 있는 사람들은 체감이 당분간은 계속 좋을 거고 중소형주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당분간은 별로 재미가 없을 텐데 다행인 건 그렇다고 해서 종목들이 막 폭락이 나오면서 뭐 15%, 20% 폭락 나오는 건 아니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모나리자 같은 경우도 한 2.6% 빠지고 있고 웰크론도 2.6%, 50도 1.1%. 그러니까 적당히 정도 빠지고 있는데 이게 코스닥 시장을 다시 보면 코스닥 시장이 쭉 빠졌다가 양봉이 나오고 올라가 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어느 시점이냐, 빠르면 내일일 거냐 아니면 다음 주일 거냐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아직은 바닥을 칠 생각을 하질 않으니까 좀 이따 제가 공개 방송에서 바닥을 치는 시점과 그 지수 포인트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때까지는 버티고 있다가 그때에서 반등이 나오게 됐을 때 추가 매수를 잘 하셔야 돼요. 함부로 지금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추가 매수 잘못했다가는 내일서부터 해서 만약에 5일 동안 더 빠진다라 그러면 5일 동안 오늘 추가 매수한 부분은 5일 동안 더 손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추가 매수는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정확한 타이밍에서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하여튼 코스닥은 결국은 긍정적인 얘기해드리면 일단은 안 좋은 얘기는 지금 차별화가 나오기 때문에 일부러 지금 메이저들이 일부러 그러기 때문에 대형주만 가고 코스닥은 안 가니까 재미는 없을지라도
이 흐름이 계속되진 않을 거다. 그래서 결국은 코스닥도 갈 거다라는 얘기가 긍정적인 얘기고 생각보다 뭐 코스닥 종목들이 빠진다고 한들 얘네들이 뭐 15%, 20%막 계속 매일같이 빠지면서 마이너스 뭐 예를 들어 뭐 대형주들은 5%, 10% 수익 주는데 코스닥 종목들 마이너스 50%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됐는데 이게 이제 바닥을 언제 치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니까 어쨌든 삼성전자에 대한 가격 전략 제가 좀 이따 다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어제 이제 말씀을 드렸던 이제 50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자, 50 오늘 아침에서는 1.3%가 올라갔는데 지금은 다시 빠졌어요. 지금 다시 빠져가지고 어제 매수 가격이 4,690원이었으니까 지금 한 40원 정도가 빠졌으니까 뭐 손실은 크지는 않을 텐데 지금 코스닥 종목들이 다 요래가지고 근데 대신에 50의 장점은 빠질 만큼 미리 다 빠져있다는 얘기죠. 제가 아침에서도 자연과 환경을 매매 시간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많이 빠져있는 종목들은 그렇게 크게 이제 무너지거나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지금 코스닥이 못 가다 보니까 올라가질 못하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뭐 남북 경협주들도 뭐 힘을 못 내고 있고 그리고 뭐 제약주도 마찬가지고 풍력도 마찬가지고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대충 뭐 대부분의 이제 코스닥 종목들이 흐름들이 다 이러다 보니까 뭐 시세 흐름들이 안 나오다 보니까 50도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내에서만 잘 버텨주면 반등 나올 때 반등 나오면 5,000원 이상으로는 들어줄 수가 있으니까 일단 저점 라인 4,400원이 지지가 되면 보유는 괜찮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 이거 외에서도 뭐 웰크론이라든지 다 비슷해요. 저점 라인을 지지를 하면 시장만 살아있으면 올라옵니다. 시장만 살아있으면. 근데 지금 일부러 시장의 코스닥 종목들을 안 가게 그러니까 매수 자체가 지금 다 말랐어요. 일부러 그러니까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그 뭐 피 공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공급 라인을 싹 다 지금 다 막아놓은 지금 상태인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러니까 아예 꼼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힘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데 요 메이저 애들이 얘네들이 지금 열심히 지금 매도를 해요. 오히려 차익 실현하면서 지금 던지면서 지금 기관과 외국인들이 지금 코스닥을 차익 실현을 하면서 지금 움직이는 시장이라서 철저하게 대형주만 움직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얼마나 강하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쉽게 매수를 강하게 뭐 예를 들어서 뭐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돈이 많아서 코스닥을 오늘 1조 사고 내일 1조 사고 예를 들어서 10일 동안에 10조를 살 수 있는 정말 그렇게 맘 놓고 들어오겠다. 그러면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지금 개인 투자자들도 시장이 흔들릴까 봐 또 겁이 나고 또 빠지니까 또 매수가 또 쉽게 못 들어오다 보니까 기가 외국인들이 던지는 물량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지금 종목들이 흔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추가 매수는 안 될 것 같고 그냥 갖고 있는 비중에 대해서는 저점 라인들이 살아있으니까 괜찮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쪽에 50부터 해서 모나리자 웰크로는 다 똑같은 마스크 관련주 쪽인데 화이자에 대해서도 어제 얘기 나온 것들을 보게 되면은 어쨌든 지속 기간에 대한 의문성 그다음에 이게 중증 환자들한테 테스트가 된 게 아니라서 그리고 걸려있는 사람들 94명에 대해서 테스트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중증 환자도 아니고 그다음에 부작용에 대해서도 뭐 그렇게 딱히 그 부분에 대해서 오픈된 게 없기 때문에 조금 의구심이 좀 들어요. 그래서 FDA 승인을 뭐 신청하겠다고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종식됐다라는 부분들은 기사들은 약간 조금 조금 서두르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시장에서 다시 얘기가 나오면 마스크에 대한 관련주들은 다시 한 번 더 부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도 마스크를 의무화한다는 얘기를 이제 꺼냈기 때문에 마스크 관련주 한 번 정도는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렇게 거래량이 없이 이렇게 밀려내리는 부분들은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세력들이 안 던지고 있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거래 바닥은 주가 바닥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거래가 실리지 않고 빠지지 않으면 일단은 손절보다는 보유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급등했었던 종목에서 이제 KPX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생명과학 이렇게 급등인 종목은 살 수도 없어요. 이건 살 수도 없지만 제약 섹터에서 이렇게 강하게 움직여주는 애들이 많이 나오면 사실은 그거는 나쁜 부분들은 아닙니다. 자, 지금 HTS가 갑자기 꺼져버렸는데 자, 제약주들의 흐름들이 지금 보면 대한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상한가를 갖고 대한생명과학도 지금 상한가를 가 있고 그다음에 일신바이오도 좀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고 그래서 과거에서도 제약주들이 움직일 때 항상 그 불을 당겨줘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선봉장이 가서
강하게 이렇게 콱 하고 올라가지고 그다음에 그다음 종목들이 이렇게 따라 올라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코스닥이 지금 한번 지금 콱 하고 지금 엎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힘은 지금 못 쓰지만 제약주가 죽지는 않을 겁니다. 죽지는 않을 거고 자 다시 지금 차트를 좀 열렸는데요. 어쨌든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들은 매수는 할 수는 없어요. KPX 생명과학처럼 이렇게 많이 떠 있는 종목들은 공략할 수가 없지만 이런 종목들이 계속 움직이면 그 다음 종목들이 이제 따라가는 흐름들이 나와요. 지난번에도 신풍제약도 그랬죠. 신풍제약도 여기에서 얘가 계속 강하게 여기에서 3월 달에 그냥 강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요 바닥에서 이때 대략 이때가 180%인가 올라갈 때였거든요. 100%대. 여기가 100%대고 여기가 180%구나. 여기가 100%대, 180%대. 이 정도 이게 3월 달 이 정도 올라가지고 횡보하고 또 움직이니까 그때에서 이제 제약주들이 모조리다 이게 막 움직이는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지금도 간간히 움직이는 애들은 있어요. CTC 바이오도 오늘 오랜만에 지금 5%대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어쨌든 뭐가 됐든 간에 지금 제약주 흐름들을 좀 불을 강하게 좀 당겨주면서 다른 쪽들도 같이 활활 타주는 흐름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은 안 움직여요. 아직은 뭐 흔들리는 종목들이 좀 더 많으니까 조금 더 두고 보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제약주의 흐름들 뭐 KPX 홀딩스, KPX 생명과학부터 해서 이쪽 애들은 다른 제약주들의 그 본보기가 되는 내지는 뭐 얘네들이 먼저 움직여주고 나머지들도 쫓아 올라갈 수 있는 나중에 이제 신풍제약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그냥 사지는 말고 관심주로만 그냥 보고만 있으세요. 쟤네들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관련된 이제 섹터들의 종목들이 이제 같이 파생을 하면서 같이 이제 짝짓기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정보가 아니죠. 빨간말 이슈 급등 정보 요거 이제 이슈가 있었던 게 이제 언제였냐면 11월 6일 날이었는데요. 보락이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퀴즈 맞히신 분이 어떤 분이 계시냐면 지금 열공님하고 냉개미님하고 이제 젤리 사냥꾼님이 많이 맞추셨네요. 요분이 이제 맞추셨는데 사실 이거 맞추기 조금 어려운 종목이긴 했었어요. 어쨌든 보락이라는 종목이 이제 움직였는데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바닥에서 지금 움직였던 부분들이라 접근을 할 수 있었죠. 이거 11월 6일 날이 요 모양이에요. 요 모양.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중바닥형이라 그러는데 항상 여러분들 주식을 공략을 할 때에서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매매적인 포인트를 잡을 수 있냐면 먼저 움직였을 때 거래가 실리면서 장대 거래가 생겼던 애들이 있죠. 그런 애들이 조정을 받으면 여기서도 매수 포인트로 잡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매수를 못 잡았다면 올라가고 조정받으면 이게 이중바닥형이 되는데 앞전에서 거래에 실리고 들어왔던 이 부분들 때문에 여기가 강력한 지지 라인이 되고 여기에서 이슈가 나오게 되면 한 번은 들어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들어갔는데 만약에 이게 안 가서 만약에 저점이 깨진다. 그러면은 여기 저점 라인이 대략 한 2,050원, 60원 정도 되는데 그 라인이 깨지면 손절을 하면 돼요. 그리고 그 전에서도 얼마든지 손절할 수 있는 자리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날 공부용으로 드리긴 했지만 11월 6일 날에 저가가 2,300원이고 고가가 2,400원이니까 뭐 2,350원이라든지 뭐 그 정도 라인에서 공략을 했다면 손절 라인을 그렇게 크게 넓힐 필요 없고 여기서 이만큼 손절 잡으면 3%예요, 3%. 그러니까 3% 손절 잡고 들어가는 겁니다. 차트 보고, 패턴 보고. 근데 이제 이게 갑자기 이제 이슈가 맞아지면서 갑자기 이제 급등이 나온 건데 이 정도 올라왔으면 여기서는 이제 정리를 한번 해주는 어제 정도 한번 정리를 해주는 정도가 좋을 것 같고 오늘도 이 정도 올라왔을 때에서는 정리를 한번 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스닥 종목들이 아주 난리예요. 지금 막 변동성이 막 심해요. 지금 막 급등했다가 또 급락했다가 또 급등했다가 어쨌든 이렇게 빠지게 되면 또 코스닥 종목들은 반등 나오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또 반등 나오면 또 시원스럽게 또 올라갈 텐데 오늘은 쉽지 않아요. 오늘은 쉽지는 않고 지금 갑자기 지금 셀트리온도 뭔가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약주의 흐름들은 한겨울에서는 계속 이슈는 살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내년 2월 전까지 종목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여러분들 쭉 지금 타임머신을 타고 내일 흐름, 일주일 뒤의 흐름, 한 달 뒤의 흐름을 이렇게 보면서 가면 좋을 텐데 여러분들은 지금 빠지는 것만 보고 굉장히 지금 겁이 많이 나실 건데 제약주의 흐름들은 죽지 않습니다. 특히 겨울 동안에서는 쉽게 죽지를 않아요. 뭐가 됐든 간에 맞춰서 올라갑니다. 조류독감이 됐든
돼지열병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제약주의 바람은 분명히 들어오는데 하여튼간 오늘은 쉽지 않은 흐름이라는 건 저도 이게 좀 답답하긴 하지만 어쨌든 제약주의 흐름은 늘 겨울에서는 뭐가 하여튼간 이슈가 돼서 움직이는데 그 이슈가 돼서 바람을 잡아주는 애들이 일단은 화이자 쪽으로 바람이 돌아왔으니까 그 다음에서 뭐 모더나 아니면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아니면은 존슨앤존슨이라든지 뭐가 됐든 간에 뭐 셀트리온이 됐든 간에 뭐가 됐든 간에 자리를 잡아주고 이슈가 있는 애들을 탁 하고 올라가주면 참 좋을 텐데 하여튼 그게 좀 답답해요. 여러분들 아마 그게 좀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아마 뭔가 제약주들 흐름들이 뭔가 자리를 잡아주면서 그렇죠? 코로나 치료제에 대해서 지금 셀트리온도 코로나 치료제 효과 4에서 5일이면 바이러스 소멸이 된다는 기사가 지금 나왔네 아침에 하여튼 이런 얘기들이 나와주면서 관련된 그 백신 관련주들이 흐름들이 좋아지면 다 좋아질 텐데 참 말을 안 들어요 오늘 종목들이. 이게 일부러 그래서 그렇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어쨌든 보락이라는 종목은 그 정도의 이제 매매 타이밍을 잡고 공략을 하고 여기서 공략을 하고 여기서 매도를 했으면 그게 딱 매매적인 관점에서는 좋은 그런 흐름들이고 뭐 이걸 장기적으로 가져가겠다는 사람들은 이게 길게 보셔야죠. 길게 보고 나서 끌고 가는데 글쎄요. 이게 조정 받으면 다시 공략하면 되겠죠. 조정 받으면 다시 공략하고 왜냐하면 지금 제약주의 흐름들이 다 강하면 그냥 가져가는데 제약주의 흐름들이 일부 종목들만 움직여요. 일부 종목들만 움직이니까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럼 오늘의 표적 종목이 이제 삼성전자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게 지금 아까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지금 정도는 가격대에 들어왔네요, 이제. 자, 지금 가격대에 들어와 있는데요. 자, 이거는 매매적인 관점입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바닥에서 무지막지하게 올라가 있는 거의 신고점에 이제 포진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중장기적으로 보유하라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이거는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지만 이게 뭐 바닥주도 아니고 지금 바닥에서 이미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라 예전을 따지게 되면 지금 300만 원이 넘어가 있는 상황인 거죠. 삼성전자 지금 300만 원이 넘어가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에서는 일단은 6만 800원 정도 지금 정도 가격에서 만약에 공략을 한다라 그러면 손절 라인은 짧게 잡아야 됩니다. 6만 원 잡으셔야 돼요. 6만 원 짧게 잡고 이거는 단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럼 왜 삼성전자가 고점에 있는 부분에서 왜 얘를 공략을 하느냐? 시장 자체를 지금 비정상적으로 시장은 올라가는데 종목들을 다 죽이는 흐름들이 나오려면 삼성전자를 땡겨 올리면서 다른 애들을 죽이는 게 가장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주, 증권주, 은행주, 철강주의 흐름도 마찬가지지만 이쪽에 있는 대형주의 흐름들을 좋게 만들어 놓으면 지수는 안 빠지는데 종목들은 다 박살이 나요. 지수는 안 빠지는데 오히려 지수는 올라가는데 다른 종목들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철강주, 조선주, 화학주, 증권주, 그다음에 건설주, 삼성전자까지 급등을 한 상태에서 중소형주도 움직여버리게 되면 지수는 단번에 3,000을 가버려요. 그렇게 돼버리면 지수가 200포인트, 300포인트 올라가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안 가고 대형주만 가는 거죠. 대형주만 가니까 지수가 지금 0.7% 가는 겁니다. 지수의 움직임을 폭을 줄여놓으면서 대형주만 움직여 놓고 그다음에 뭐 나중에서 이제 중소형주들 이제 따라 올려놓고 뭐 그런 흐름대로 갈 텐데 사실 이 방법이 개인 투자자한테 가장 힘든 이 시장의 흐름인 거고 이 흐름도 예상을 했지만 이 흐름은 좀 안 나오기를 좀 바랬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9월 달에서도 앞으로 차별화 흐름이 나올 거인데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종목별 차별화와 뭐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이 차별화가 제일 지독하고 제일 안 좋은 차별화예요. 그러니까 지수가 무너지진 않는데 체감이 안 나오는. 근데 결국은 이 흐름은 지나면 참으면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고 어쨌든 삼성전자는 그렇게 단기적인 관점에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추천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으니까 한번 공략을 해보시고 손절 라인 6만 원 딱 잡고 매매적인 전략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삼성전자 만나봤습니다. 단기적 관점에서 보자고 얘기해 주셨고요. 오늘 빨간맛 퀴즈 조금 어려우셨죠? 정답 보락이었습니다. 또 잠시 후 11시부터는 무료 공개 방송 진행되니까 이정수 위원님과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 더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실시간 상담 함께할 시간인데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는 샵 0082번,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방송 중에 실시간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상담 전화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SK 하이닉스 81,000원에 20%입니다. 81,000원에 20%. 자, 지금 시장이 대형주들만 가는 그런 장이라서 지금 장에서는 그냥 갖고 있는 게 유리해요. 네, 그냥 가져가시면 될 것 근데 같고요. 이거요. 네. 얼마 좀 목표가가 궁금합니다. 목표가는 단기 목표가는 지금 준 거예요. 단기 목표가는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이 저항 라인이 있죠? 이게 단기 목표 가격이에요, 이게. 이게 단기 목표 가격이고 그다음에 이제 중기 목표 가격은 그다음 저항 라인 그러니까 그 2차 목표가라고 할게요. 중기는 아니고 2차 목표 가격은 그다음이 이제 93,000원이고 그다음 3차 목표 가격은 이제 10만 원이 될 거고요. 4차 목표 가격은 10만 6천 원이 될 거고 그다음에 이걸 차트를 길게 보고 하면 그다음 이제 5차, 6차는 이제 저항 라인마다 이 목표 가격이 이제 딱 설정이 되는데 이 하이닉스도 지금 바닥에서 2016년도 25,000원에 저점을 찍으면서 계속 올라왔던 종목이라서 사실 지금 위치가 뭐 완벽하게 뭐 바닥 싸다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최근에 고점에서 많이 빠진 자리고 그다음에 앞으로의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지금 시장이 신고점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얘가 10만 원은 다시 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 단기적으로 지금 10만 원을 간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지금 위치에서 지금 시장이 대형주 위주로만 차별화가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괜히 이걸 팔았다가 다른 걸 들어가면 물릴 수가 있어요. 차라리 이걸 그냥 갖고 있으면 그냥 10만 원까지 그냥 보면서 갖고 있는 게 저는 낫지 않을까. 그래서 단기적인 목표가 가격은 지금 좋지만 2차 목표 가격까지는 9만 원, 아까 9만 3천 원이라고 말씀드렸나? 네, 9만 3천 원까지. 그래서 1차 목표 가격은 9만 3천 원 정도 말씀을 드리고 중장기적으로는 10만 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거 장기로 가져갈까요? 장기로요? 장기로요. 그러니까 장기로 가져가시면은 10만 원까지는 뭐 보면서 가져가시면 되는데 이게 코스닥이 어느 순간 갑자기 또 강해지고 좋아지면 그때서는 나중에서는 종목 교체를 해줘야 되고 뭐 이거 장기적으로 가져가줘도 뭐 무리는 없어요. 지금 위치에서는. 지금 당장 봤을 때서는 장기적으로는 유리합니다. 왜냐면 코스닥이 다 죄다 힘을 못 써요, 지금. 중소형주들이 다 빠져요, 지금. 그러니까 대형주가 나아요, 차라리. 예, 감사합니다. 자, 요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소리가 잘 안 들리시는데요. 잘 들리나요? 네, 잘 들립니다. 자,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DY DY.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4,200원에 10%요. 4,200원에 10%. 네. 자, DY 수소차 관련주 쪽인데 오늘 수소차 관련주들이 지금 전부 다 힘을 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뭐 무너지는 흐름도 아니라서 예. 다만 지금 중소형주들이 지금 다 힘을 못 써서 얘도 여기에서 조금 밀릴 수도 있어요. 섹터는 나쁘지 않은데 밀릴 수 있어요. 밀릴 수 있어서 지금 비중이 10%밖에 없으니까 이건 보유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3분의 1을 팔았다가 다시 밀리면 다시 싸게 사는 것도 괜찮고. 지금 전반적으로 코스닥 종목들이 다 약해요, 지금. 예. 제가 궁금한 거는요, 전문가님. 네. 그 뭐지? 목표 수익을 얼마 정도 잡으면 적당해요? 아, 요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얘는 지금 거래소 종목이긴 하지만 지금 중소형주들이 힘을 내면서 지금 막 폭등하는 흐름들이 아니고 대형주만 가다 보니까 지금 목표 수익률들이 지금 크게 나오질 못하고 작게 나오거든요. 그럼 예. DY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전에 있었던 여기 산같이 보이는 머리 이렇게 튀어나온 자리 있죠. 여기가 지금 저항 라인이 좀 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4,500. 그렇죠. 여기가 이제 1차 목표치를 지금 주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다음 2차 목표치는 만약에 밀릴 수도 있고 안 밀리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다음에 올라오게 되면 그다음 목표치는 5,000원에서 5,500원으로 목표치가 늘어나는 거죠. 근데 지금 분위기가 중소형주들이 갈 생각을 안 해요. 예. 그래서 단기적인 목표치는 좋으니까 비중을 뭐 3분의 1이나 아니면 뭐 많이 팔아도 한 절반 정도. 그러니까 시장은 안 죽었기 때문에 뭐 위험하지는 않아요. 뭐 오늘 종목들 뭐 흔들리지만 얘는 안 흔들리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시장이 조금 흔들리다가 코스닥만 흔들리다가 정신 차리고 반등 나오면 그때 얘가 움직이겠죠. 아니면은 이쪽에는 수소차 관련주들이 같이 움직여주면서 같이 움직이든가.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오늘 수소차 관련주, 전기차 관련주들도 힘을 쓰는 흐름들은 별로 보이지를 않으니까 단기적으로는 매도 타이밍을 잡아주는 게 지금은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단기적으로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다음 종목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남전자 3,300원에 20%. 4,300원이요? 3,300원. 아, 3,300원. 이거 예전에 물리신 네, 거군요. 아니, 오래됐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아남전자 이제 이거를 저녁 방송하고 아침 방송하고 이게 몇 번 1,600원대에서 한번 1,650원인가 60원인가 70원인가 여기에서 한번 추천 종목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얘가 딱히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호재는 없어요. 뭐 삼성전자에 뭔가 엮여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움직였던 건데 그래서 최근에 이제 삼성그룹주 뭐 하만 이슈 나오면서 이제 같이 하만에다가 이제 납품을 했다라는 이슈로 인해 가지고 이제 급등이 나오는 건데 네. 그거는 이미 급등이 나온 거고 빠졌는데 왜 얘가 또 올라가느냐. 지금 기관과 외국인들이 최근에 샀는데요. 네. 얘네들이 못 팔았어요. 얘네들이 물려갖고 뛰어 올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오늘은 뉴스 나서 뭐 올라간 건 아니네요? 뉴스는 찾아봐야 되는데 딱히 얘가 나올 뉴스가 없어요. 아, 왜냐면 얘가 지금 뭐 좋은 게 별로 없어요. 뭐 하만에다가 납품을 했다라는 뭐 사실 외에는 실적을 보더라도 뭐 얘가 실적이 뭐 무지하게 좋은 뭐 회사도 아니고요. 그동안에 아남전자는 당기순이익이 적자가 나다가 지금 조금 이게 4억인가요? 4억 샀다가 마이너스 8억, 그다음 1억. 그러니까 거의 회사가 이거는 돈을 언제든지 적자가 날 수 있는 언제든지 손실이 그러니까 돈을 못 벌 수 있는 상황으로 언제든지 돌릴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수익이 뭐 1,000억이라도 났으면은 그래도 돈을 어느 정도 번다라고 얘기를 할 텐데 거의 뭐 얘는 돈을 버는지 안 버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얘는. 근데 얘네가 움직이는 것은 그냥 바닥이 있고 그다음에 기관과 외국인들이 이거 열심히 샀어요, 최근에 바닥에서. 쟤네들이 샀는데 이게 더 빠지면은 기관들이 샀는데 빠지면은 얘네들은 손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네들이 억울하니까 이슈 붙여가지고 움직이는 거거든요. 뭐 딱히 뭐 그러면- 크게 나올 이슈가 없어요. 예전에서는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삼성전자에서 인수한다는 이슈가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그거는 네. 사실 무근으로 밝혀졌고 최근에서도 아남전자에 대한 이슈는 삼성전자 뭐 그룹주도 아니고 삼성전자의 그 하만을 인수했으니까 하만에다가 이제 납품을 한다는 사실인데 사실 하만도 굳이 아남전자 없어도 되거든요. 아남전자가 납품을 안 해도 얼마든지 납품을 받을 수 있는 회사들 많기 때문에 그래서 딱히 얘의 장점은 없다고 봐요. 그러면 뭐 목표가를 얼마에 놓고 팔아야 될까요? 자, 어쨌든 근데 여기까지는 회사가 조금 별로다라는 얘기인데 제가 얘기해드리는 부분은 별로지만 원래 이 개별주, 특히 이 잡주라고 하는 이 개별주 있죠. 네. 얘네들이 원래 잘 가요. 작전주, 세력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회사를 네. 장난치기 좋은 애들이 원래 잘 움직이게 되는데 바닥에서 거래가 실렸기 때문에 얘네들이 주가를 급등을 시키면서 매수 가격까지는 올라갈 수는 있어요. 얘네들이 네. 물려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사를 믿고 이거를 투자 개념으로 가져가지 마시고 그냥 네. 이거를 기관과 외국인들이 사가지고 얘네들이 들어가서 얘네들이 수익 나고 단타 치거나 아니면 팔 요양으로 들어왔으니까 얘네들이 네. 팔 때 같이 나와야 돼요. 네. 알겠죠? 그래서 수익이 수익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때는 욕심내지 말고 그때는 꼭 한번 팔아주셔라. 그러면 추가 매수는 추가 가능한가요? 매수에는 늦었죠. 지금 제가 1,670원에는 바닥이라서 말씀드렸는데 1,670원에서 지금 올라온 자리가 이게 70% 넘게 올라갔을 거예요. 한 60% 올라갔네. 네. 지금 60% 올라갔기 때문에 아니 60%를 비싸게 주고 사야 되는데 추가 매수 하고 싶으세요? 저는 여기서는 추가 매수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전화 상담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롯데지주 롯데지주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비중은 15%고 매수가는 35,100원. 35,100원. 네, 자, 요거 사신 지는 한 4, 5개월 되신 거예요? 아니면 그 전에 사신 거예요? 4, 5개월 됐습니다. 아, 그래요? 거기는 네. 그렇게 살만한 그런 차트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마 그때 여기 잠깐 이슈가 나올 때 그때 따라가셨다가 물리신 것 네네. 같은데 자, 롯데지주는 시가총액이 3조 2천억짜리 종목이고요. 네. 망하질 않죠. 네. 지주사인데 망하겠습니까? 그렇죠? 지주사이니까 네. 망하진 않을 거고 많이 빠졌으니까 올라갈 건데 이거는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수익으로 돌려요. 아, 네,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수익으로 돌리고요. 그리고 네. 추가 매수로 지금 조금은 해볼 수 있는 위치예요. 아 그래요? 아, 차트를 보세요. 지금 차트 지금 보고 계시면은 보면은 네. 지금 4년 동안 빠졌어요. 아, 12만 5천 원짜리에서 쭉 빠져가지고 지금 3만 2천 원까지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빠진 애들이 올라가면 올라갔지 더 이상 빠질 일은 없고. 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가 지금 지수가 올라가는데 대형주만 가죠. 네. 그러니까 지금 롯데지주가 올라가기가 딱 좋죠. 아 그럼 추매를 지금 좀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한다라 그러면 이전에서는 추가 매수할 타이밍이 없었는데 오늘 같은 이 양봉의 모습은 추가 매수가 됩니다. 근데 아 예. 이걸 추가 매수를 좀 나눠서 하세요. 왜냐면 오늘 지금 4% 떴기 때문에 이 대형주가 추가적으로 급등하는 경우들이 그렇게 흔치는 않아요. 근데 지금 시즌은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렇게 가고 있지만 그래도 좀 더 싸게 사는 게 좋겠죠. 이왕이면. 네네.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해서 뭐 추가 매수를 굳이 뭐 안 하더라도 3만 5천 원 이상으로는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 모양으로는. 아. 네 그럼 35,000원에 빠져나오면 되겠네요? 일단은 그 정도 올라오면 팔았다가 네. 다시 싸게 공략하는 게 좋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박셀 바이오요. 박셀바이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82,000원에 10%요. 82,000원에 10%. 네. 자, 이거 지금 5일선 이탈이 어제 나왔는데 어제 샀어요. 어제 샀어요? 이거 5일선 이탈 나올 때는 사면 안 되는데. 자,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게 되면 이제 매수의 양봉은 요걸 매수 양봉이라 그래요. 이렇게 바닥에서 양봉이 나오거나 5일선을 강력하게 치고 움직이는 거래 실리는 여기가 매수 양봉이고요. 네. 5일선을 타다가 이렇게 어제 5일선 이탈 나왔죠. 네. 매도의 양봉입니다. 매수가 아니고 이제 차익 실현이나 아니면 혹시나 이런 데서 고점에 산 사람들은 이제 손절을 해야 되는 양봉이 어제 뜬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 이거는 그러니까 매수가 지금 잘못되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손절하기도 좀 그렇고 왜냐면 괜히 손절했다가 내일 8만 원을 반등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지금은 이렇게 되면 더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올라갔으니까. 네. 그동안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올라간 것 밑에 저점 반토막 내면은 대략 6만 원까지는 밀린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봐야 돼요. 그 세게 밀리면 5만 원, 4만 원까지도 밀릴 수가 있는 거고 세게 밀리면 적당히 밀리면 6만 원, 세게 밀리면 5만 원, 4만 원. 그래서 이거는 매수 시점 자체가 처음부터 어렵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렵게 들어갔다라는 얘기 잘못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잘못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된 건데 이거 어제 굳이 사실 필요가 없었는데 왜 이거를 어제 공략했는지를 네. 그 부분이 좀 안타깝네요. 어제 많이 빠졌다고 공략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이거 어제 많이 빠진 이유가 많이 올라가서 얘네들이 이제 차익 실현 나오는 거 차익 실현. 그래서 이거는 그럼 지금이라도 그냥 화끈하게. 지금 손실이 지금 보니까 지금 오늘도 14% 빠지니까 지금 손실이 벌써 15% 정도 돼요. 그러니까요 거의 15% 16% 정도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인데 네. 이게 손실이 10% 안쪽이면 절반이라도 이제 자르는 게 낫다라 말씀을 드릴 텐데 벌써 16% 15% 빠졌고 고점 대비 이렇게 따지게 되면은 고점 대비 지금 빠진 거 따지면은 24% 정도 되거든요. 네. 여기서 손절하지 말고요. 반등 나오면 8만 원 부근으로 반등 나오면 거기서 그냥 자르세요. 8만 원이요? 네, 8만 원 쪽으로 반등 나오면 딱 8만 원 아니더라도 뭐 8만 5천 원에서 뭐 8만 원 사이, 네. 뭐 8만 7천 원도 좋고 그 정도 올라오면 일단은 손절을 먼저 해놓고 다시 재접근을 하든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접근을 하든 하는 올라오긴 게 올라올까요?
이게 떨어지고 있는 힘에서는 올라오는 가능성은 좀 적어요. 적어요. 예, 왜냐하면 지금 코스닥도 밀리고 있고 지금 종목들이 지금 밀리고 있어서 그러니까 올라가 있는 종목들이 더 올라가려는 특징이 있고 내려가는 종목들은 더 내려가려는 특징이 있기는 한데 근데 지금 손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손실이 10% 안쪽이면 지금이라도 자르는 게 낫지만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요거는 오히려 반대로 5만 원 쪽으로 만약에 밀린다. 거기서 추가 매수의 단가를 낮춘 다음에 다시 한번 7만 원이나 7만 원 초반대로 올라오면 거기서 이제 수익에서 이제 잘라내는 방법도 있고요. 네네. 어쨌든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서 손절하는 것보다 일단 반등 시 내지는 더 빠지면 추가 매수를 공략을 해서 반등 나오면 다시 정리하는 쪽으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는 유튜브 상담의 종목인데요. 자, 녹십자셀. 자, 오늘 녹십자셀 움직임이 좋죠? 녹십자 랩셀도 움직임이 좋고 녹십자 홀딩스도 좋고 녹십자 랩셀. 자, 이렇게 이쪽 애들 녹십자 애들이 좋다면 뭐 이것도 움직이겠으니까 녹십자 셀도 일단은 보유하세요. 지금 뭐 제약주의 흐름들만 나쁜 게 아니고 지금 전반적으로 바이든 관련주, 뭐 화장품 뭐 다 나빠요. 지금 뭐 저쪽에 엔터주의 흐름들도 지금 다 나쁘고 뭐 흐름들이 뭐 다 지금 뭐 중소형주 코스닥 종목들은 싸그리다 지금 이러니까 녹십자 셀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가운데에서도 움직여주고 있으니까 뭐 올라가는 거 굳이 뭐 매도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5만 원 정도 갖고 있다면 추가 매수는 안 돼도 올 겨울에서는 계속 제약바이오주들은 이슈는 계속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얼음이 얼어있는 영하권에 있는 이 날씨에서는 아직은 아니지만 이제 앞으로 뭐 12월 달, 11월 달, 2월 달 계속 이슈가 살아있으니까 일단 보유하시고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메가임디. 자, 유튜브 상담의 메가임디. 자, 메가임디 지금 다른 종목들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박셀바이오처럼 지금 14% 급락 나오는 것들도 있죠. 얘네들은 많이 올라가서 그래요. 얘네들은 많이 올라가서 어제도 17% 빠지고 오늘도 15% 빠지고 해서 도합 20%가 넘게 25%, 30% 빠지는 것은 많이 올라가서 그런 거고 메가임디 같은 경우는 올라간 게 없잖아요. 올라간 게 없기 때문에 50도 마찬가지고 올라간 게 없는 애들은 그렇게 크게 빠질 일도 없습니다. 뭐 지수가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지수가 갑자기 뭐 코스피가 있잖아요. 코스피가 올라가질 못하고 갑자기 막 삼성전자가 하한가를 가듯이 막 갑자기 폭락하고 지수가 막 2350을 한 번에 깨고 막 서킷 브레이크 걸리고 이틀 동안 서킷 브레이크 걸리고 그러면서 막 3일 동안에 지수 2150을 깨고 일주일 만에 2000을 깨고 또 1600으로 내려가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면 다 던지세요, 주식을. 그때는 다 던지는 게 맞는 겁니다. 뭐 그런데 그런 이슈가 나오려면 뭐 정말 큰 악재가 터져야 되죠. 그렇죠? 엄청난 큰 악재가 터져야 되는데 지금 딱히 그런 큰 악재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안 벌어질 거기 때문에 지금 많이 빠져있는 메가임디나 50같이 이렇게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애들은 그냥 가지고 있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테라셈. 자, 테라셈은 좀 올라갔네요. 매수 가격은 2,700원에 비중은 20%. 자, 2,700원에 여기서 좀 떠 있는 상태에서 공략을 하셨네. 이거는 승부 내기가 좀 어려운데 일단은 단타가 자신 있어서 들어가셨으면 2,500원 깨지면 손절, 안 깨지면 보유 가능. 초보인데 그동안에 물렸다가 지금 올라온 거면 지금 정리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초보는 지금 정리하는 게 낫고 매매 선수급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2,500원이 깨지면 바로 손절, 안 깨지면 보유하고 다시 넘어가는 것까지 매매 대응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요. 자, 다음은 진성 TC 유튜브 상담. 이것도 오늘 고점 한번 쳤는데 어제 고점 치고 오늘도 차트는 아직 살아있어요. 매수 가격은 12,200원. 12,200원. 이것도 초보면은 정리하시는 게 낫고요. 초보가 아니고 매매적인 관점으로 선수급이다. 그러면 11,000원 깨지면 손절 보유됩니다. 자, 다음 아모레 퍼시픽. 자, 유튜브 상담이고요. 오늘 컨택트 관련주 화장품 움직임이 없어요. 반면에 저쪽에 항공주들은 그래도 움직임이 있는데 근데 항공주들도 고점을 뚫는 느낌은 아니에요. 아시아나항공. 어제 빠졌던 부분 들어주고 있는 부분. 그렇죠? 대한항공. 그래서 지금 뭐 컨택트라고 해서 강한 것도 아니고 언택트라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니고 뭐 그런 흐름들인데 아모레 퍼시픽.
아모레 퍼시픽. 자, 이 종목은 차트로 봤을 때서는 그렇게 크게 위험한 모양은 아닌 걸로 보여지고 있고 12월 달에 그게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시진핑 주석이 우리나라에 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전해지고 있으니까 보유 가능하시고요. 중국 소비재, 뭐 조만간에 뭐 광군제 얘기도 있을 건데 이슈가 안 돼요. 이슈가 지금 아직 안 되고 움직이지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정도의 차트 모양이라면 18만 원, 19만 원 정도는 그래도 도전해 볼 만하다. 손절은 굳이 여기서는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은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자, 오늘은 공개 방송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 장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텐데 아주 시장이 완전히 그냥 난장판. 사실 뭐라고 좀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방송상 심의에 걸리기 때문에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못 하겠어요. 하지만 이 답답한 장세 속에서 여러분들이 버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은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갑니다. 코스피만 계속 가고 코스닥은 영영 안 가고 이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이 흔들릴 때에서 버틸 수 있는 뭔가의 이유가 있어야 될 텐데 그 이유가 있는 애들은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그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공개방송에서 지금 코스닥 흐름을 보게 되면 중심이론을 볼 때에서 며칠 정도의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지수적으로 어디로 바닥을 치게 되면 그때에서는 급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따가 공개방송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상담까지 모두 함께 했고요. 이정수 위원님과 잠시 후 11시부터 무료 공개 방송에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계속 많이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